자, 옆에 앞에 보고요. 뭐 해야 되죠? 내 옆에 앞에 앉아줘서 행복합니다. 시작. 3분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좀 하세요. 서로. 할 얘기. 이 3분 좀 서로 인사도 하고요. 신종우 교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여러 분 만나기 때문에. 이해돼요? 오늘 여러 분 만나려고요. 일찍 왔어요. 이해돼요? 여러 분 만나려고 일찍 왔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이 무슨 얘기야? 앞으로. 두 사람 앞으로. 둘이 석탁석탁 하거든. 둘이 앞으로.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둘이. 수진이 빨리. 둘이 다 나오라고. 둘이. 뭘 그렇게 재밌게 속닥속닥 하면. 빨리요. 시간 없어요. 빨리 뛰어. 무슨 얘기야? 그렇게 재밌게? 어떤 얘기인데? 자, 마이크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둘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일단 그럼 둘이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하자. 이게 놓쳐가기 싫으면 반갑게.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그래, 박수. 오늘 2시간 수업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갈까 하지 말고요. 이 2시간 동안 수업 참여하러 왔죠? 그래, 안 그래요? 수업 오늘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참여하러 왔어요. 남의 이야기 고개 끄덕이러 온 게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 수업, 신종우 교수 수업 이해하러 온 거 아니고요. 이해되어진 부분을 오늘 말로 표현해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꺼내서 오늘 수업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준비된 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오늘 수업 어떻게 준비하고 왔는지 거기에 즉시의치를 메인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즉시의치가 오늘 수업의 메인이에요. 요 마인드. 최소한 3분은 가야죠. 3분. 최소한 3분 정도는 얘기해야 되죠. 오늘 수업 오케이. 오늘 수업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즉시의치가 왜 필요한지 붙여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당연히 있죠. 영상. 큰 소리로. 영상. 영상이에요. 영상. 이제부터는 말하는 거 배우러 왔어요. 영상. 당당해야죠. 더 당당. 책 보지 말고요. 책 보지 말고 해요. 왜 책을 보고 해요? 수업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어제 수업 준비 다 보냈어요. 책 보지 말고 해요. 메모지도 보지 말아요. 다 덮어요.
메모지 덮고 오늘 수업 준비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덜 외웠으면 덜 외운 대로 메모 보지 말아요. 다 덮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 큰 소리로요.
자, 2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영상은 유튜브 올려서 다 카페 올리고 개인 홈피 가야 됩니다. 자, 그건 이따 올려도 되고요. 자, 다 했나요? 자, 박수 3번. 다시 박수 3번.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치아의 맹출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치아의 맹출 횟수 몇 번이죠? 어려운가요? 어느 때 2번이죠? 유치와 영구치. 아까 저쪽 반에는 사랑니를 또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사랑니도 어떻게 돼요? 32개 치아에 같이 구치로 보면 되겠죠? 2번이면 끝인가요? 또 더 있나요? 총이치라고 하는 과목에 오늘 개요 들어가는데 신종우 교수가 치아의 맹출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요? 물어보네요. 2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있나요? 유치와 영구치 탈락되어지면 뭐가 또 회복해 주죠? 총이치. 그래야 안 그래요? 총이치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나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는 임플란트의 메시그치. 집어넣어서 상부의 틀니를 만드는 메시그치. 우리의 삶에 몇 번의 명출의 기회가 있다? 4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신종우 교수가요, 총이치 개요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틀니가요, 여러분 입속에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속에 생선 가시 하나만 있어도 빼지 않고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피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지 않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어찌됐든 입속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연구 위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절대적인 요소인 적시의치가 하나 있어요. 적시의치를 총이치 앞으로 제가 끌고 왔어요. 적시의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요. 총이치 제작 전에 적시의치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예. 더 큰 소리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적시의치를 총이치 제작 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이크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예, 물어볼 거예요. 스피치하러 왔어요, 오늘이요. 자, 여기 잠깐만. 아까 저쪽 반에는 치위생 전공하신 박사 선생님이 계세요. 알죠? 그분이 적시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실제 치료실에 임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치료실에서 적시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완전히 알고 있죠?
총이치에서 적시의치가 왜 필요할까요?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답해 보세요. 성공적인 총이치 보철에서 절대적인 것이 적시의치예요. 왜 절대적이라고 할까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세요. 큰 소리로. 왜 절대적이냐 이 말이에요. 왜 절대적?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절대적이 아니고요. 절대적 빼고 연구위치 제작할 때 적시위치는 필요 없이 만들 수도 있다. 절대적일 수도 있고 없애고 그냥 총위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은원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자에 따라서 적시의치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적시의치 없이 연구위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한자한테 굉장히 뭐가 틀려요. 좀 다르게 다른 생각.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자, 우리 치아의 우식 전환 한번 볼까요? 치아가 망가지는 부분. 처음에 크라운에서 우식에서 인네이로 시작하죠. 인네이 그다음 뭐죠? 크라운 전에 뭐 있죠? 온네이가 있죠. 온네이. 인네이, 온네이 같이 합시다.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브릿지, 파샬, 풀 전에 뭐가 오늘 있어요. 그건 이따 할 거예요. 예, 적시치 말고. 파샬에서 풀로 가기 전에 5분 전 12시에 어떤 의치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건 이따 할 거고요. 풀로 왔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해를 넘어서 오늘 스피치를 해야 돼요. 파샬에서 총위치로 넘어가는 가독적인 상황에 잔존되어진 구강 내 치아가 자꾸 치주에 의해서 흔들려요. 풍치라고 그러죠. 풍치.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린다 해서 풍치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치주 안 좋으신 분들 각별하게 치아 관리해야 돼요. 뭔가 사과 먹거나 입술질 하다 보면 피 나온 사람들 있죠. 잇몸이 아주 염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염증이 염증, 피고름이에요. 이해되나요? 치주 관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다 보면 치아는 썩음이 없는데 치아가 흔들리니까 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치과에 갔어요. 치아가 많이 흔들려요. 선생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다 빼고 그냥 한 번에 다 빼고 아문 다음에 틀려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치유되는 동안에 한자 구강은 어떤 상태예요? 무치약인 상황에서 치유될 때까지 한자 구강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 열악한 상황에서의 한자 구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우선 저작을 해보려고 잇몸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하악골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이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치유됐다고 다시 개인 인상을 떠서 만들었을 때 이미 변이된 앞골에서의 적합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해돼요? 잔존치아에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치료실에 왔어요. 치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틀니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빼야 되겠습니다. 근데 빼기 전에 현재 그 흔들린 상태 구강 보존을 해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 치아 발거할 거라고 예견되어지는 치아의 현재 상태를 모형으로 보존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모형으로 보존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치료실에 와서 발치합시다. 다 빼야 되긴 하나도 살릴 게 없네요.
원장님이 진단했어요. 그때 빼버리고 나면 이미 그 구강은 기록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뺄 거라고 가정하고 빼기 전에 구강의 상황을 인상을 떠서 놓으면 뺀다 하더라도 모형상에 그 환자의 구강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하고 같이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적시의치가. 예. 이것 때문에 적시의치를 만들어야 돼요. 예. 적시의치는 누가 만들까요? 예. 누가 만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간접의 모형은 어떤 상태로 오겠어요? 잔존치아가 있는 상태로 올 거예요? 아니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치약으로 모형이 올 거예요? 그럼 있는 상태로 온다는 거네요? 그럼 있는 상태로 온다면 치과 기공사가 모형에서 치아를 잘라야 되겠네요? 이해돼요? 거기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해돼요? 만들어서 치료실로 갖다 놓고 치료실에서 치아 빼자마자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이 의치를 즉시 집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치아는 없더라도 기존 자연치열에서 얻어졌던 모형에서 만든 즉시 의치가 입속에 들어가니까 100%의 만족도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어느 정도 기록은 같이 연결되어야 한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시 의치를 성공적인 연구 의치로 연관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부분 설명해 보세요. 더 큰 소리로요.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스피치하러 왔습니다. 메모하지 말아요. 이거 쓰지 말고요. 이해하고 스피치하면 내까지 돼요. 자꾸 우리 메모하는 것은 알고 난 다음에 정리할 때 해야 돼요. 예. 메모는 스피치한 다음에 쓰세요. 스피치한 다음에.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 분? 틀려도 괜찮아요. 마이크 왔어요. 내가 어제 학습한 부분에 좀 틀려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이 즉시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역시 오바마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메이커로 수업 온 건지 스스로 한번 해보자 이 말. 마이크 들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적시의치를 만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치아는 발거되는 즉시 자연체의 상태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원래의 기록을 찾아내기는 치과 의사와 기공사에 아무런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100%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고궁에 불이 타도 다시 복원되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전에 그 고궁이 다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 구강은 어떻게 돼요? 치아를 빼버린 순간 그 기록 보존해 주지 않으면 찾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이해돼요? 그 관점에서 보세요. 치아가 지금 몇 개 흔들려요. 너무너무 이제 흔들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틀려 하겠다고 마음먹고 치과에 왔어요. 선생님이 한 개도 살릴 수 없네요. 다 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환자도 수용해요. 그러면 치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뺀 다음에 6달 후에 완전히 아문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6달 동안 그래도 자연치아가 아니지만 영구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요 임시의치를 끼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임시의치가 즉시의치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 그대로 임시의치예요. 어느 동안? 뭐 6달이 될 수도 있고 뭐 2달이 될 수도 있죠. 치유되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자연 치열에 있는 상황의 기록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임시의치로 만들어서 치유될 때까지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대로 임시의치에 그 환자의 교합이 다 살려 있어요? 안 살려 있어요? 그 상태로 영구치를 만들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상의 만족도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즉시의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이치에서 반드시 즉시의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총이치에서 제일 앞에 즉시의치를 제가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즉시의치의 필요성 정리하겠습니다. 즉시의치의 필요성 큰 소리로 메모하지 마십시오. 스피치 하세요. 스피치가 안전이 될 때 메모하세요. 소리 적으면 영상 다시 잡겠습니다. 소리 적으면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다시 잡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크게. 자,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볼까요? 제작 과정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너무 조금 피가 이런 부분이 조금 흉해요 하는데 제가 올린 이유가 뭘까요? 기공 과정은요 치료실 과정이 이해가 돼야 돼요. 치료실에서 어떻게 이어서 기공까지 이어되는 부분을 기공실에서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어제 영상에서 봤듯이 어떻게 돼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요. 오늘 환자 왔어요. 틀리하기로 했어요. 치료실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인상을 뜨죠. 그 인상을 기공실로 보내요. 그리고 기공실에서는 틀니를 만들어요. 모형에서 치아를 자르죠. 모형에서 잘라서 den처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도나 이원 범위는 어떻게 돼요? 영구의치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임시의치예요. 임시의치예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래서 만들어서 치료실에 갖다 놓고 치료실에서 발거하는 즉시 끼움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임시의치에서 기록 보존이 돼야 한대요. 그 상황에서 아물 때까지 그냥 쓰자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영구의치를 만들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는 최고고 없는 동안 환자의 심리적인 저작 기능, 심리적인 기능 그 부분도 100%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임시의치의 효과는 제대로 얻어낼 수 있다. 이해될까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큰 소리로요. 3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스피치 해야 돼요. 혹시 질문, 이 부분에 질문 있는 분? 네. 어떻게요? 임시의치를 쓰는 이유가 뭐죠? 발거한 이 치조의 모든 상태가 영구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치유된 상태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예. 근데 만약 지금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구의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올까요? 계속 치은이 퇴축이 된 상황에서 안에 조직과의 접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 의치를 끼우더라도 치유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릴라이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유된 만큼 안에 채워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더 이상 치유되는 상황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 인상을 체득해서 그 임시 의치를 기록으로 가지고 연구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시 의치. 왜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환자 구강까지 가고 연구 의치를 어떻게 연계되는 것까지 프로세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시작. 자, 규비 질문이 교수님, 총 이 적시 위치는 뭐라고요? 고강내 검사할 때 만들어주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 전이죠? 그래 안 그래? 이미 치료, 그 같은 맥락인데 이미 발거할 것을 가정하고 이해되나요? 만들어 놓고 지금 규비가 얘기하는 것은 치유된 상황에서 이제 예비 인상이 체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질문. 네. 네. 즉시 의치를 착용하면서 연구 의치로 오네요. 그럼 몇 번 이상이 돼야 될까요? 최소한. 잘 생각해야 돼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횟수의 수는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즉시 의치 한 번 끼우고 나서 장착하고 나서 연구체 할 때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즉시 의치 오늘 빼기 전에 인상 떴어요. 환자가요. 빼고 나서 끼웠어요. 연구 의치 만들 때까지 즉시 의치를 한 번도 손 안 보고 끼울 수 있을까요? 치조 퇴축이 계속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불편할 때마다 가서 팔로업을 해야 되죠. 즉시 의치에서는 치유될 때까지 횟수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정리될까요? 예, 어찌됐든 이제 완전히 아물었네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예비 인상에 의해서 예비 모형, 개인 출회부터 세컨 파트가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즉시 의치가 왜 절대적이라고요? 총이치에서 즉시 의치가 왜 절대적이라고요? 자연치열의 상황을 그대로 인도받아서 만들어줬을 때 최고의 풀덴처의 부분을 다 서포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되나요? 네. 이제 총이치로 들어옵니다. 이제 즉시 의치가 이해됐어요. 총이치가 뭐예요? 오늘 후배들이 물어볼 거예요. 선배님, 총이치가 뭐예요? 뭐 벌써부터 그런 거 알려냐고 혼낼 거예요? 네. 총이치가 뭐예요? 설명. 총이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총이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과목에 대한 것은 좀 살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치하게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무치하게 인공 대치물에 무치하게 인공 대치물로 기능과 심미와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보철입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신종우 교수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라고요. 총이치가 뭐냐고요. 시작. 더 소리를 좀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쪽 볼까요? 교과서 1쪽에
총이치의 개요적인 부분에 총이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총이치가 뭐다고요? 무치하게, 상악이든 하악이든 양악이든 간에 무치하게 인공대치물로 회복시켜서 환자의 제일 중요한 기능, 심미,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보철입니다. 될까요? 될까요? 그 다음 이쪽에 가면 이제 이러한 총이치가 입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최고의 틀니가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본 팩트가 있어요. 뭐뭐 있죠? 큰 소리로. 뭐뭐 있어요? 지지, 유지, 안정. 지지는 뭐고 유지는 뭐고 안정이 뭔지 공부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절대적이에요. 지지와 유지와 그럼 안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백그라운드로 모르고 제작 과정 들어가면 다 엉터리 보철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틀니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팩트의 세 가지, 지지와 유지와 안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세 가지와 이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지지, 유지, 안정 세 가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과연 세부적으로 갔을 때 지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총이치에서. 유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안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되면 틀니는 불합격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절대적인 거 이게 이해돼야만이 우리가 제작 과정 들어갈 때 이걸 다 살려줘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지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구강의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구강의 환자의 어떤 형상을 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 환자의 치조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지지의 효과는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지지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죠. 아이고 치과에 틀니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늦게 왔네요. 더 이상 잇몸이 치조가 없어서 이 틀니를 만들어 봐야 지지할 데가 없네요.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이 부분 이해돼요? 지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 지지 기반에 입속에는 어떤 상황이 있죠? 침, 타액 있어요 없어요? 타액 이런 부분이 흡착력의 응착력으로 유지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서 두 번째 물리적인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는 리텐션 폴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유지력이에요. 서포트예요. 이해될까요? 아니, 리텐션이에요. 즉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유지력이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조건을 환자 구강 조건에서 만들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거기에 응착력은 뭐고 응집력은 뭐고 표면 장력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지력을 도울 수 있는 응착력은 뭐고 응집력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교에 배운 내용들이에요. 초등학교에 배운 내용이 지금 총이치의 중요한 두 번째 팩트의 유지력으로 들어와 있어요. 응착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집력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오늘 총이치 제일 앞에서 개념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로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5분 드려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오늘 학교 뭔가 스피치 하러 왔어요.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뭔가 알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1-1번 그림 봐볼래요? 보면 위에 부분이 점막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점막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가 어치상이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응착력,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타액 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뭐죠? 응집력. 그러면 한자에 침이 많은 사람과 건조한 사람과 또 아주 많은 사람에 따라서 총이치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틀릴 수 있죠? 이해되나요? 네. 타액이 너무 많아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건조해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틀리하신 분들이 대부분 계속적으로 물을 조금씩 계속 마셔주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요 응집력, 응착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인터뷰할 때 봤을 거예요. 자꾸 침을 삼키죠. 이건 뭘까? 떨어지니까 삼키면서 응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건조하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타액은 어르신들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물을 첨가해서 물리적인 요소를 높여주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될까요? 물리적인 요소 정리하겠습니다. 총이치 두 번째 유지력인 물리적인 요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더 그림을 보고 좀 더 설명을 높여보겠습니다. 사쪽에 A번, B번 처마를 언더컷을 이용하여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삽입로의 선택, 그렇죠? 그러면 지지의 이 서포트에 한자의 티슈본이 이렇게 충분히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안 빠져요? 좀 덜 빠지죠? 이해돼요? 또 하나, 2번 1-3번 그림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덴처 만들 때 하악의 덴처의 설측 부분에, 구치부 설측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목하게 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왜냐하면 혀로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혀가 터치되는, 혀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어찌 설면 쪽에는 조금 라운드 폼으로 줘야만이 혀가 들어 올리지, 거상시키지 않는 범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가 뭐죠 이제요? 안정. 넘겨보겠습니다. 안정에 1-5번 그림과 1-6번 그림 한번 볼까요? 1-6번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아까 저쪽 반에는요, 이걸 공부를 시키니까 조별로 볼펜 2개를 놓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더라고요. 이해될까요? 1-6번 A번, B번, C번 라인에 총이치의 인공치를 어떤 라인에 배열할 때 전복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덴처가 구강 내에 이치되어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A번, B번, C라인 공부하겠습니다. A라인, B라인, C라인에 어느 라인의 인공치를 우리가 기공실에서 배열해 줘야만이 입속에서 전복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이치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하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보세요.
바다에 보트가 지금 항해를 합니다. 보세요. 바다에 보트가 항해를 해요. 짐을 싣고 항해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이 보트는 넘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나요? 어느 한쪽에 쏠리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틀리도 우리 입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도로에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범위에 그 라인의 가운데 차가 위치되어야지 좌우측 어느 쪽에 위치돼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A라인과 B라인, C라인, 치아의 놓는 자리를 어디에 놓을 거냐에 따라서 1-5번 그림 볼까요? 1-5번 그림이요. 5번 그림 보면 기능 음식을 한쪽에 씹었을 때 음식이 교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쪽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작 쪽에 음식이 들어가죠? 그럼 그쪽에 음식이 들어간다면 반대측에서는 떨어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지지 않고 지금 1-5번 그림과 같이 반대측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6번 그림에 A라인, B라인, C라인에 어느 쪽에 인공치가 올라가야만이 안정적으로 전복되지 않고 저작 기능에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1교시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 안 되시면 같이 하면 조금 될 거예요. 하나 부탁드립니다. 1교시 진행하는데요. 어떤 학생은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앉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학생이 몇 명이 보여요. 이해될까요? 내 자녀가 오늘 학교 가서 뭔가 만들어 보낸 거지 공부하는 애들 틈에 끼어서 그 틈의 역할 보조자로 보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나머지 1교시도 페이스메이커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3주차의 대학생활이 벌써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니터링 해봐야 돼요. 이해돼요? 교수가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현재 자세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과연 1교시 끝났지만 신종훈 교수가 오늘 중요하게 던지는 이 메시지들을 내 걸로 다 만들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해봐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남들은 이해하고 가져가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리합니다. 즉시의치를 총이치 제작의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죠? 그 자연 치열에 있는 국왕의 조건을 총이치에서 인도받았을 때 한자의 만족도는 최고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거 다 연결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네. 또 뭐 있었죠? 이제 총이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이치가 뭐죠? 무치하게, 같이 해봅시다. 무치하게, 따라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시작. 무치하게 인공대치물로 그 한자의 기능과 신미와 안정감을 도와주는, 예. 남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살을 보태도 돼요. 그게 총이치예요. 그 다음 총이치에 효과적인, 총이치가 입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 세 가지의 팩트가 있어요. 뭐 있죠? 지지, 유지,
안정. 지지는 뭐죠? 말 그대로 붙어 있는 어떤 조건들. 그 다음에 리텐션은요. 그 조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리텐션.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기능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환자가 마음대로 빠지지 않고 참 편하게 잘 먹는다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오늘 총의 제작 과정에 제일 중요한 요 개념 정리가 돼야만이 제작 과정에 아하 이거 이런 안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예. 10분만 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거기 이거 좀 눌러.